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벌써 올해도 거의 뭐 절반이 지나간 거죠. 5월까지니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 추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저는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이미 바닥은 뭐 작년 9월에 만들어졌고 올 초부터 주도 업종이 탄생했다는 거는 거대 수급이 어떤 업종을 견인해서 추세적인 방향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2018년, 19년에도 시장이 꺾이는 상황 속에서 5G 관련주들의 강세가 펼쳐졌거든요. 하지만 해당 종목들은 이제 지수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없었죠,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2차전지 업종은 지수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시총적인 비중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세, 지수의 추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저점을 찍었고 이 2차전지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돌려 세워졌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반도체 업종이 그 다음 바톤에 이 주도 업종의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시장은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어떤 전환을 보이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주도주가 나타났다는 것, 그 주도주의 명분으로서 트렌디한 또 AI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주도주가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시장 구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추세가 돌려졌다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전체적인 뭐 성장 업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수급들이 이제 뭐 순환매성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종은 조금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종 또 바이오 업종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만들었고 또 최근에 이제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었던 또 플랫폼 게임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기업도 오늘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 엘젠솔, 알테오젠, 뭐 보로노이,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의 상승 의미와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3%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이 14조입니다. 엄청 터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 거래대금은 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거래대금이 최근에 증폭돼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높았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반도체 두 종목에 또 집중되는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0.6%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보다는 훨씬 적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 흐름이 코스피에 조금 주도력,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끄는 장세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자금 집행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증폭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한 8조 정도, 양시장 하락 종목수 더 많았습니다. 200종목씩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뭐 장이 뭐 강세였다 이렇게 좀 얘기하긴 그렇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순매수, 기관이 2,8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1,100억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4,700계약을 순매도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뭐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고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이 51조,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5천억으로 뭐 최근에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뭐 그냥 보합 정도입니다. 나스닥이 0.3% 상승했고 다우하고 뭐 S&P는 보합 정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었네요. 오늘 뭐 니케이 1.4% 조정받았고 홍콩이 2.4%, 홍콩이 좀 최근에 빠지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홍콩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아시아 증시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만은 약보합 정도, 상해 증시는 0.6% 조정을 보였고요.
보니까 오늘 텐센트, 알리바바, 이 홍콩 증시 상장돼 있는 이 기업이 한 2%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세 분위기 자체가 뭐 달라지는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지금 거래대금이 삼성전자가 1.7조, 그리고 하이닉스도 8천억 이제 거래대금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업종 차트 흐름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흐름은 완연하게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추세를 계속 상승 추세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 이평선도 이제 돌려 세웠죠. 네, 상승 흐름으로. 그래서 장기 평선을 이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상승의 어떤 흐름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 이제 필요하고요. 여기 확 돌려 세우는 건 이제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480일을 돌파하면 네, 240일이 돌아서려고 하겠죠. 코스닥 지수도 뭐 완연하게 요 60일, 120일 중기 평선은 상승의 추세를 내면서 뭐요 이격 조정 정도 보이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의 수평 횡보 그리고 추세 전환의 상승 전환의 어떤 흐름 구도로 가기 위한 어떤 흐름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요. 엄청난 이제 거대 수급의 이제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추세적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붕괴돼서 막 하락장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야 어떤 뭐 기사나 어떤 이벤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시장이 꺾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거대한 수급이 들어와서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추세적인 부분이 뭐 어떤 이벤트적인 걸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9.11 테러 같은 게 터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 추세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거지 추세가 붕괴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제 9.11 테러 사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9.11 테러가 이제 2001년도 펼쳐졌죠.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계속 다지고 있었어요. 다지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고 여기 240일 중기 이평선의 물량들을 계속 흡수하고 소화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추세가 이제 바뀌는 이제 IT 버블 뒤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 이렇게 장기 매물을 흡수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이 거대 메이저 수급들도 바닥권에 다지고 바닥권의 수급들을 소화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9.11 테러가 터진 거예요.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도 메이저 수급도. 근데 경기의 전환 흐름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일시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하락 이벤트가.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추세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나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테러로 인해서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에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뉴스나 어떤 이벤트나 뭐 옛날 예를 들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된다. 뭐 FOMC가 갑자기 금리를 뭐 50bp 인상시킨다. 뭐 그런다 한들 이미 시장의 추세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충격 파동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거지 추세는 이미 상승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추세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거대 수급이 풍향을 돌려세웠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상당한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중장기적인 게 1, 2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 이제 하는 부분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 정도 이제 중기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중기잖아요. 중기 성격. 뭐 이런 추세가 뭐 한 3년, 4년 뭐 이렇게 장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나 어떤 뭐 내용이 있다. 뭐 매크로 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붕괴되고 추세가 바뀌고 이러지는 않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수급 동향은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2,100억 순매수인데요. 다른 쪽에서는 순매도 경향이었고,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4,600억 순매.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쓸어 담는 외국인의 흐름이고요. 또 이제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서 IT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집행하고 있죠. 반도체, 뭐 IT 부품 이런 것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IT로 외국인은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외국인의 방향을 이제 읽고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메이저의 수급에 같이 동행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거 뭐 그들은 그렇게 하구나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바로. 뭐 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수급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작년에도 이제 2차 전지로 계속 순매수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위에서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들, 막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외국인 차익 실현했죠. 그만큼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도체는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듬성듬성 사잖아요, 사실. 2차 전지 지금 업종 지수 보십시오. 이 빨간 선이 이제 전 고점 부근인데 요 거의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셀 업체, 특히나 이제 LG엔솔, 오늘 지금 썸네일 제목도 제가 달았지만 LG엔솔의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의 신고가 이제 흐름이 펼쳐지게 되면 2차 전지에 또다시 또 이제 랠리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셀 업체의 어떤 그 주도력, 시총 규모에 따른 이제 주도력이 매우 이제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 LG엔솔이 140조입니다. 시총이 지금. 삼성 SDI가 49조, 거의 50조입니다. 두 개 기업 합쳐서 이제 200조입니다. LG화학까지 합치면 250조입니다. 거기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치면 300조 넘어가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합쳐도 지금 40조니까 뭐 사실 뭐 SK이노베이션 합치고 또 이제 400조 코스닥에 또 자잘한 종목들 다 합치면 뭐 450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 LG엔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고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한 2달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구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정말 많은 뭐 질문을 받았던 건 2차 전지 종목 팔고 반도체로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뭐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종목들 팔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반도체 또 조정받을 때 2차 전지 또 슈팅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예를 들면 종목들 보세요. 대주전자재로 보세요. 쭉 눌려 있단 말이에요. 거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 또 슈팅처럼 날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슈팅처럼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케이스는 지금 요 자리에서 중기 이평선의 이제 지지력과 함께 요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이 오랜 기간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있던 종목들은요, 이 박스권 돌파가 순식간에 벌어져요. 하다가 이제 순식간에 벌어져요. 밋밋하게 이제 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 않고요. 이거 한 양봉 한 두 개로 그냥 뚫어내는 그런 구도로 펼쳐질 공산이 커요. 그래서 못 잡는 거죠. 하다가. 그래서 삼성 그 LG 엔솔이 신고가 내면 삼성 SDI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못 잡는 케이스가 아마 벌어지게 될 텐데, 세네 달 전에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처럼 하다가 이제 못 잡는 거죠. 그것도. 비슷하게 이제 셀 기업들도 갑자기 슈팅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못 잡고 이미 이제 그 고점 부근에 이제 뭐 사실
물려있던 사람들은 대거 이제 팔 거고, 그 구도는 뭐 뻔할 것 같습니다. SK노베이션도 이제 장기 평선 물량들 계속 흡수하는 패턴이고요. 이건 뭐 역배열이기 때문에 LG엔솔과 삼성 SDI 패턴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도 사실 뭐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 종목들도 최근에 시세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부분, LNF도 여기서 121선 지지력을 보이고 이제 61선 매물대를 소화하는 패턴으로 이 종목도 이제 사실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점진적으로 막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이다가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확 눌려버린, 거래도 없이 확 눌려버린 애들이, 종목들이 이제 슈팅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제 반도체 좀 조정 분위기 나오면서 2차 전지 쪽 혹은 이제 바이오 쪽, 오늘 이제 바이오를 제가 제목에 달았지만 알테오장 같은 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슈팅 나온단 말이에요. 9%. 그러면 나중에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못 잡아요, 이게 또. 예. 여기 이제 480일 장기평 뚫고 올려버리면 이제 못 잡는 거죠. 보로네오 같은 경우도 하다가 이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가 여기서 좀 빠져서 뭐 그렇지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바로 5일선 한 방에 이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상. 그래서 개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매수할 기회를 많이 주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멀리 가기 좀 쉽지 않고, 갑자기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잡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인 상승으로 나아갈 공산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뭐 에이벨바이오 이제 뭐 레콘게마 이런 것도 이제 거래 아직 안 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슈팅 나올 공산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 흐름 자체가 지금 급진적으로 추격 매수하다가는 계속 뒤통수 맞는 그런 거래가 될 공산이 커요. 넥스틴 같은 기업도 2% 상승으로 이제 신고가 부분을 올려 세우잖아요. 이것도 박스권 계속 그리다가 갑자기 슈팅 확 나와버렸죠. 어제 9% 급등으로.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ISC도 야 이건 뭐 나중에 좀 사지 뭐 여기서 또 저항 받네 하다가 갑자기 슈팅 나니까 이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도 이제 전고점 부근 지금 신고가를 냈는데 여기서 하다가 이게 갑자기 팡 이렇게 튀면 영원히 이제 이런 종목도 못 잡는 거죠. SNS도 뭐 지금 보시면 신고가 흐름 됐잖아요. 여기서 빵 또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잡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구도 흐름 자체가 급진적으로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변모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길목을 좀 지키고 있거나 조금 이제 반도체 좋을 때는 오히려 2차전지 바이오 쪽에 눌려있는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길목 잡기 어떤 전략?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제가 볼 땐 낫다는 거죠. 로봇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SPG 같은 거 최근에 이제 뭐 점진 이렇게 여기서 조정받고 슬금슬금 지금 전고점 부근을 올려놓잖아요. 이런 것도 갑자기 이제 슈팅이 확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못 잡는 거죠. 그래서 T로보틱스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슈팅 나오니까 뭐 뚜뚜뚜 해서 또 이 추세를 강화시키는 흐름들. 뭐 V현택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가 슈팅 확 나와버리니까 잡기 힘든 그런 구도. 이제 물류 로봇 쪽 이런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제 가지고 있죠. 현대오토바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대장주잖아요. 이런 것도 오랜 기간 지금 박스권 여기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갑자기 슈팅이 팍 나오면 이게 못 산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갑자기 나오잖아요. LG전자 여기서 이러다가 갑자기 팡 장대 양봉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구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길목을 지킨다든지 좀 눌려있는 것들을 산다든지 하는 전략을 통해서 조금 이제 추격 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뭐
너무 막 시장을 어렵게 대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뭐 좋은 거 그냥 갖고 있으면 돌려가면서 돌아주면서 이제 상승시켜주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전략을 갖고서 대응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장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아까 2차전지 업종 지수 이렇게 전고점 다시 또 도달하는 흐름들, 또 헬스케어 업종은 여기 장기 매물을 계속 흡수하는 패턴들, 또 반도체는 여기서 좀 저항권에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플랫폼 기업들 장기 매물, 또 이제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 장기 매물들을 계속 흡수하는 그런 구도들, 또 코스닥의 신약주들은 또 역시나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장기 매물을 흡수하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흐름 요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여기 이제 60일 중기 이평선 지지력을 보였고, 그래서 점진적인 추세를 다시 또 복귀하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괜찮고, 또 이제 여건도 뭐 좋기 때문에 굳이 막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려고 추격 매수 하지 않고 조금 눌려있는 걸로 이제 자금을 돌려가면서 제가 볼 때는 순환매성의 흐름, 순환성의 어떤 흐름들을 기다리면 아주 해피하고 안정된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쭉 한번 체크해 보면요. 오늘도 뭐 역시나 성장 업종 주도하는 흐름인데요. LG엔3 오늘 1,400억 엄청난 수급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수급가 패턴. 거의 이제 뭐 돌파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뭐 2차전지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구도의 흐름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뭐 반도체, 뭐 기판 이런 쪽도 이제 장기 매물을 흡수하고 또 수급 붙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이제 플랫폼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급과 함께 바닥권을 이제 다지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HL 만도 같은 기업, 자율주행 쪽에 이제 또 주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뭐 2차전지 쪽이 뭐 거의 장악을 했네요.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또 미래나노텍, WCP, 제이오, 윤성FNC, 하이드로리튬, 뭐 엔캠 이런 기업들과 함께 또 뭐 오늘 펄어비스 제가 잠깐 체크해드리면, 펄어비스 최근에 이제 한번 언급드리기도 했는데 이 게임 업종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또 메타버스 게임으로 굉장히 또 두각 관심을 이제 가졌었던 이 장기 이평선에 이제 저항해서 이 돌파를 좀 이뤄냈어요. 이게 좀 추세를 바꾸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게임 플랫폼 업종의 기업들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제목에 담았듯이 의미 있는 또 장기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SPG는 로봇의 또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1선 지지 또 5일선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또 상승의 어떤 흐름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매우 이제 의미심장한 패턴입니다. PNT 같은 기업도 꾸준하게 지금 뭐 중기 이평선 지지력과 수급들은 들어오는 패턴이고요. 좀 아랫단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있네요. 심텍이라든지 뭐 미래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뭐 성장 주요 업종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또 뭐 로봇이라든지 뭐 뉴프렉스 같은 거는 뭐 XR 쪽이니까 이런 쪽의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종목들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LG엔솔, 뭐 아틀로젠, 뭐 보로도이, 펄어비스 같은 기업의 상승
구도의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뭐 조정받다가 다시 또 세게 이제 5일선, 21일선 금방 회복하고 또 장기 평선을 뚫고 또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으면서 외국인 기관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 결국 전체적인 시장이 좋다는 거고요. 우리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략들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좀 거칠 게 없는 시장의 흐름 구도가 이제 또 6월 장세에도 펼쳐지지 않겠는가 싶고요. 최근에 눌려 있었던 뭐 바이오라든지 또 2차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군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